자, 게임 전쟁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쓰기 시간이고, 원래 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주제는, 사랑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나,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나라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 에세이, 수필을 쓰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명 중에 한 명은 그 주제를 잊어버려서 지 마음대로 뭔가를 써왔습니다. 어쨌든, 저, 아, 사랑이 인생에 어디까지 미칠까를 썼는데요? 자, 어쨌든, 그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글을 형식적인 면에서 자유롭게 쓰지만 주제가 네.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주제에 관해서 쓰는 것들이 일단 일차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 여러분 나름의 생각,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여러분의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나 글이기 때문에 글 자체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뭐 예시를 사용한다던가 예화를 사용한다던가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비유, 문유 등 다양한 그런 기법을 뭐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하게는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그 어, 생각,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건가.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쨌든 그 글을 통해서 새로운 뭐 느낌,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글 우선 발표하고 또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합평하고 그리고 나서 또 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윤이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윤이 글이지? 음. 네. 사랑은 인생에 어디까지 미칠까?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의 정의는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정의하기엔 사랑의 종류는 정말 많다. 부모의 사랑, 스승의 사랑 등등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라 함은 연인들의 사랑이 아닐까 싶다. 책이나 영화에서도 연인 간의 사랑이 가장 많이 다루어진다. 하지만 그 연인 간의 사랑도 아직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는 아직 이성에 대한 사랑은 잘 모르지만 책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둘 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둘의 관계는 대대로 원수 사이였기 때문에 사랑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 둘의 둘, 그 때문에 둘은 죽음을 맞이했다. 그와 반대로 책 오만과 편견에서는 소문으로 인해 남주인공을 오해하지만 그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고 사랑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책 안나 카레니나에선 주인공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식어 상처받고 후회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랑을 할 땐 행복하지만 이별을 맞는 순간 불행해진다. 하지만 영화 타이타닉에서는 사랑하는 여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남주인공이 희생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랑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결과로 나타난다. 정말 사랑은 복잡하고 한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다. 동아. 음, 저 주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예시들을 되게 잘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생각이 조금 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현이. 저도 이제 사랑의 정의 같은 걸 잘 나타내줘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어, 되게, 아까 동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안 나타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일단 다른 친구도 글 보고 다시 나중에 다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어, 이것이 좀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괜찮아. 읽어. 근데, 이게, 사랑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이게 주제잖아요. 음, 근데 이게 사랑의 정의를 생각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읽어. 그래가지고 그거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 일단 읽어. 고민을, 음, 사랑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일단 고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해보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글로 한 번에 정의할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게 인간의 감정이라 생각하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에 한 번에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를 정의하는 건 스스로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이 다를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의 대상은 다 다르다.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동성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사람이 아닌 물건과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다. 난 게임이나 책 읽기 또 아니면 그림 그리기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저 뒤에는 어떻게 끼워 넣으려다가 못 끼워 넣은 거라서 아, 글 쓰다 만 겁니다, 저는. 수현이, 되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잘 설명해줘서 네, 좋았습니다. 서윤이, 저도 사랑의 정의를 알려주고 그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승현이 글 보겠습니다. 아, 그거 제가 잘못 썼어요. 잘못 썼어요. 제가. 전자식이 자, 상당히 하겠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을지. 읽어. 잠시만요. 저는 논설문인 줄 알아가지고, 하하, 네, 묻어주십시오. 하하하. 읽어. 독서 수업에서 책을 읽고 선생님께서 전자기기 차만 눈썹을 써오라는 숙제를 주셨다. 공부의 생각해본 결과 전자기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첫째, 전자기가 없으면 우리 생활이 멈춰 있다. 당시 시각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와 연재도 모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또한 그 여파로 인해 카카오 주가가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내 돈 내놔. 둘째로 우리나라 인구의 65%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 21년 기준 발표된 게임 시장 조사 업체 이만희 주스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가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 나경범과 약 37만 3,800명이 반발할 것이다. 예시 자료, 네, 여기 링크가 있고요. 셋째,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가 없으면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의료계에서 산소 기능을 다 환자들이 한 번에 다 위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날라온다. 전자기기 중독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기기가 많이 사용하는 중독이 되는 거지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나이에 좀 없이 좋은 물건이다. 그 예시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있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자기기 앞으로는 더욱더 사용해 합시다. 네, 잘못했어요. 자, 이상해요. 서윤이, 일단 어 주제 이 전자기기 찬반 논설문에 대해서 일단 그 자신의 주장을 정말 잘 쓴 것 같고 그에 대한 자료의 출처도 잘 밝힌 것 같아 좋았습니다. 홍아, 그쪽으로는 지금 되게 자료 조사도 엄청 열심히 한 것 같고, 어, 자신의 생각도 되게 잘 첨가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먼저 서윤이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윤이가 사랑은 인생이 어디까지 미칠까? 오소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서윤이 글을 본 서윤이를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서윤이 글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서윤이라는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질까? 책을 많이, 어? 뭐라고? 책을 소개해주는 사람? 책을 소개해 주는 사람. 왜? 왜 그런 느낌이 들어? 세계 내용을 여기 보니까 엄청 써서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도 하고 다 유명하긴 한데.
또 오만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안나 카레니나 얘기도 하고, 이 로미오와 줄리엣 오만과 편견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런 책들이 흔히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그래? 이런 책들을 명작. 명작. 명작이라고 하는 명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독서 수준이 겁나 높은 사람인가 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참 잘 읽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뭐 또 영화 타이타닉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 타이타닉은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개봉한 걸걸? 그럴걸요? 그렇지 않나? 네, 맞아요. 영화 타이타닉까지 해서 이 사람 이거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아니요.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서윤이의 글의 어떤 그런 특징은 이렇게 여러 문학 작품 또는 영화에 나타난 그러한 사랑을 중심으로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한 점들이 갖는 어떤 그 장점들이지.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두 가지 나뉩니다. 하나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 오만과 편견, 안나 카리나 타이타닉이 모두가 다 누가 읽은? 서윤이가 직접 읽고 서윤이가 직접 봐서 끌어낸 것이면 가장 좋고 또는 서윤이가 열심히 뭐해서 검색을 해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부해서 갖다가 놓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1차 생생한 자료냐 아니면 2차 조사 자료냐 진실은 뭐야 서윤아? 1차요. 이 내 작품을 다 읽고 보고 그래서 이제 너가 이렇게 생각해서 끌어다 쓴 그러면 이제 서윤이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이게 능력자인 그런 부분들이지 그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배경식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거는 되게 보통 수준이 아닌 상당히 이제 고수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가 그렇게 서윤이처럼 평상시에 배경지식과 를 갖추고 독서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걸 끌어다 쓰면 제일 좋고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뭘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그것들을 조합시키는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능력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의 정의는 이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것 하나만 정의하기에는 사랑의 종류 정말 많다 썼어. 그런데 책이나 영화 그래도 사랑이라 함은 연인들의 사랑이 아닐까 싶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뭐로 돌아가? 다시 연인들의 사랑으로 돌아가더란 얘기야. 어? 그래서 연인 간의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 쌤이 요 글의 순서를 이게 이성 간의 사랑 얘기하다가 다른 많은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다가 다시 연인 간의 사랑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기법이야, 기법.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서윤이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거를 멈췄다. 아니네. 아, 멈춘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컴퓨터가.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겠어. 어떤 느낌 드냐? 사랑의 종류는 정말 많다. 부모의 사랑, 스승의 사랑, 등등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면 연인들의 사랑이 아닐까 싶다. 엄청 조용하다. 연인 간의 사랑의 정의는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멸리를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러한 연인 간의 사랑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 자, 지금 여기 앞에 요렇게 쓴 것과 두 번째 요렇게 쓴 것. 두 차이가 뭘까? 음, 순서. 그 순서를 바꿔놨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놨을까? 이게 큰 음,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점점 작게 좁혀져 가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서열처럼 A, B, A 얘기하다가
B 얘기하다가 다시 A로 오는 방법도 있어. 근데 네. 이렇게 그냥 뭐야? BAA. 그래서 같은 얘기를 그냥 뭐하게 놈으로써 합쳐 놈으로써 그게 오히려 좀 뭐하게 생각한가? 심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요런 글들이 안 헷갈려. 읽는 사람들이 더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반면에 이렇게 써놓으면 좀 뭐 하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해.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꼭 그렇다고 이런 글을 쓰느냐? 아니야. 이건 쉽게 말하면 변화구야, 변화구. 약간의 글의 순서나 이런 거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의 재미라든가 글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런 변화를 주는 글의 또 뭐는 단점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가 있다는 거야? 장단점이 있다는 거야. 선생님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는 서현이가 원래 쓰는 방식의 글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바꿔준 형태로도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효과를 노리고 나는 글을 쓰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투수가 내가 지금 변화구를 던질 거냐, 내가 직구를 던질 거냐, 이거는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변화구가 꼭 좋고 직구는 나쁘고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 어쨌든 이 글의 차이를 알고 어떻게 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나는 아직 이성에 대해 이 문장 나는 아직 이성에 대한 사랑은 잘 모르지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게 지금 뭐야? 한 문장으로 돼 있어. 그러네. 여기 봐.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야. 책 또 노미와 모르. 줄리엣을 보면 둘 다 서로 진짜 사랑했지만 두 개. 둘의 감은 대대로 온사였기 때문에 사랑이 않았고. 허용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둘은 죽음을 맞이했다. 1, 2, 3, 4. 최소한 네 문장을 지금 뭐야? 하나의 글로 써놓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도 고쳤으면 나는 아직 이성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른다. 책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둘 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 둘의 가문은 두 가문은 대대로 온수 사이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 사랑이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그 때문에 둘은 죽음을 맞이했다. 자, 요 두 개의 차이를 알겠어? 여기서는 지금 서윤이가 글을 뭐하게 한 문장으로 길게 쓴 거야. 네. 요거는 지금 이 글을 뭐 해놓은 거야? 짧게 짧게 끊어놓은 짧게. 거지.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과거에는 음. 이렇게 글을 길게 쓰는 게 유행이고 멋이었어. 지난번 이거 몇 번 얘기했어. 근데 요즘에는 글을 뭐하게 쓰는 게 짧게. 짧게 끌어 쓰는 것들이 더 이제 보편적인 추세야. 뭐 근데 이제 특별히 서윤이가 나만의 문체, 내가 이렇게 글을 길게 씀으로써 뭐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이렇게 일부러 쓴 거라면 의미 있어. 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습관적으로 버릇으로 쓴다면 이렇게 글을 또 짧게 쓸 수도 있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근데 그다음에 이거 봐봐. 그와 반대로 하지만 하지만 했지만 하지만 하지만 자, 지금 보면 이 글 안에 그와 반대로 하지만 했지만 하지만 이렇게 지금 서윤이 글에 뭐가 많다는 얘기야? 접속사. 접속사. 그것도 접속사도 특정하게 뭐가
하지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어? 소윤이가 동화를 사랑했지만 구애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화는 소윤이의 마음을 받아줬지만 소윤이는 결국 동화를 떠났지만 뭔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뭐라는 거야? 헷갈린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리고 그 얘기 알아? 부정의 부정은 긍정. 긍정이라고 하잖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말이 헷갈린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접속사를 제대로 써야 되고 혹시나 어쨌든 그 같은 말, 같은 용어가 짧은 문장 안에, 짧은 글 안에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 것들은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자기 역시 그 말버릇, 글버릇 이런 게 있다라면 그런 점들은 고쳐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두 가문이 대대로 온수하였기 때문에 조세 결국 두로 죽을 맞이했다. 그와 반대로 책 오만 같은 데서 소문의 남주인공을 오해하지만 여기도 하지만이네 그거 보니까. 어? 그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고 사랑을 이루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는 뭐야? 그 둘이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둘 사이에 그 둘이 죽음을 맞이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건데 여기에는 오히려 사랑을 이루게 된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안나까리네에서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식을 상처받고 후회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만든다 했을 때 그럼 이것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일 거란 얘기야. 그럼 이것들이 확실히 뭐 되게 구별되게 쓴다는 거야. 어? 자, 둘 사이 사랑 허용됐다. 결국 그 때문에 둘은 죽음을 맞이했다. 여기 같은 경우 네가 하지만 쓴다고 했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뭐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책 오만과 편견에서는 오히려 처음에는 뭐 오만과 편견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눈에 처음부터 한눈에 사랑에 빠진 것과 달리 뭐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 대한 어? 잘못된 소문으로 나쁜 소문으로 그를 오해한다. 오해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고 마침내 뭐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뭐 로미오와 뭐 사랑의 시작과 끝이 정 반대의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사랑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해줌으로써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게 지금 정반대되는 이야기다. 이거는 어떤 점에서 다른 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뭐야 덧붙여 주면서 해설해 줌으로써 글의 흐름을 사람들이 좀 더 뭐하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거지. 소연아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글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친절하게 써야 된다고 해야 되나 친절하게 써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방법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안나까리나와 이 두 작품은 또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요 타이타닉은 또 이 작품들과 또 뭐가 다른지 그 차별성들은 뭔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결과가 나타나고 사람은 복잡하고 한 가지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다양한 미친다라고 썼는데 소연이가 그래서 어쨌든 그 너가 여러 작품을 보니까 사랑이란 건 이게 정의하기 힘든 거야. 참 다양한 거야.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야. 그걸로써 의미 있어. 뭐 훌륭해. 근데 이러면 의문이 남지. 승현아, 어떤 의문이 남아?
사랑은 이렇게 복잡하다, 다양하다 라는 서윤이의 결론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해보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아니, 지금 나는 사랑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글에 대해서 묻는 거야. 이런 글을 네가 읽었으면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무슨 질문이 나와야 돼, 동아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뭔 말이야? 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어, 한 가지로 정리하기도 힘든데 어, 너는 어떤 영향을 미쳤니? 너에게?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음, 그래. 뭐 동아는 이제 그게 질문, 그게 궁금하고 승현이는 아닌가? 아니야. 답 있는 게 아니야. 답 있는 게 아니야. 승현이는 뭐가 궁금해? 이 글에 대해서 말해라. 네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궁금한 게 없어요. 이제 딱히 약간 질문 야, 없어요. 승현아, 안 돼요. 승현아, 철수가 네. 뭐 밥을 먹습니다. 뭐가 궁금해? 어떤 밥을, 밥 무슨 뭐 밥을 먹고 있나 먹었는지, 궁금해. 뭐라고? 밥 뭐 먹었는지, 밥 뭐 먹었는지 궁금해. 또 왜 먹었어? 왜 먹었는지 궁금해. 언제 어,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궁금해.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저 지금 밥 안 먹어갖고 저 궁금한 거 없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고. 저 왜, 철수 몰라갖고 저 철수가 누군지 몰라갖고 저 궁금한 게 없는 게 이게 아니라고 지금. 승현아, 왜, 지금 서윤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사랑은 참 뭐해? 복잡, 답하다. 다양하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금 서윤이가 여러 책을 읽어보니, 영화를 보니, 사랑은 참 복잡, 다양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 뭐가 궁금해, 승현아? 아니, 왜 그렇지. 다양한지. 왜 사랑은 이렇게 뭐한지 다양할까? 가 궁금하지.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랑은 참 복잡 다양한데 왜 안나 까리나에서는 이런 사랑, 왜 타이타닉에서는 이런 사랑을 하고 왜 오만과 편견에서는 왜 노미와 줄리엣에서는 각각 이런 다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냐는 얘기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도대체 어떤 갈림길이 있냐라는 거야. 그리고 동화가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서윤이 너는 이 중에서 어떤 사랑을 뭐해? 하고 싶냐는 거야. 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최소한 뭐야? 이걸 보면서 난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고를 수 있지 않아. 아니면 어떤 사랑이 가장 뭐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사랑은 다양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가? 모습인가? 이러한 질문이 누구에게 이 글을 읽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서윤이 역시 여기서 사랑은 다양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윤이가 왜 이렇게 다양할까? 어? 또 어떤 사랑을 나누고 싶나? 어떤 사랑이어야 하나? 어떤 사랑이를 바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윤이가 뭐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서윤이가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들이 이 글 안에 나타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일단 1차적으로 서윤이 덕분에 안나까리나서 이러고 타이타닉에서 이래? 라고 내가 몰랐는데 서윤이 덕분에 이걸 알게 됐어. 이렇게 사랑이 정말 다양하네? 알게 됐어. 물론 그것만으로도 서윤이 글이 좋은 글이야. 남의 수고를 덜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은 다양한 모습인지 어떤 사랑이 바람직한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 안 해봤어. 고민 안 해봤어. 근데 서윤이가 이걸 많이 고민해서 글로 써준다라면 다른 사람들은 서윤이 글에 대해서 더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 더 좋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가? 네.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글이란
결국 글쓴이의 노력을 글 읽는 사람은 날로 먹겠다는 거야. 그냥 공짜로 먹겠다는 거야. 근데 글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뇌에 찬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고민들, 그런 생각과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 그런 글들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서윤이가 지금 뭐 쌤이 제보지 않았는데 이거 원고지 한 서너 장 정도 쓴 것 같아. 근데 이걸 원고지 20장, 30장으로 쓰는 방법은 간단하지. 지금 서윤이 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줄거리? 안나까리나 얘기와 타이타닉 얘기를 너는 그냥 한 문장으로 줄여놨는데 이게 네. 영화로 2시간짜리 영화, 2시간짜리 영화가 넘는데 이것도 네. 너 한 문장으로 줄여놨잖아. 네. 요 이야기를 네가 뭐 하면 돼? 들리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펼쳐놔야 사람들은 더 흥미를 느끼고 이거 음, 안 읽은 사람은 더 제대로 잘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래서 글의 길이라는 거는 그걸로 추종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신문에 칼럼 써가지고 한 600자 정도짜리 칼럼 써야 된다. 그럼 이렇게 쓴 게 맞아. 그때는 간단간단하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가 온고지 10장, 2000자, 뭐 온고지 20장짜리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요 이야기를 뭐 하면 돼? 늘리면 돼, 늘리면. 그러면 그때 채워지는 거야. 어차피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야.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화글 보겠습니다. 자, 동화 같은 경우도 일단 고민을 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해보자 라고 이제 해가지고. 동화가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이제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강의하듯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야. 말하듯이.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쓰는 글도 많아. 뭐뭐 한번 해볼까요? 알아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말하듯이. 근데 이제 말하듯이 쓰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그래? 뭐지? 아, 구어체라고 구어체. 반면에 말하듯이 하면 그냥 글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지? 문어체라고 문어체.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문어체였어. 과거에는. 최근에는 구어체로 쓰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구어체로 쓰는 경향이 더 커. 마치 말하듯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았으면 그 글이 된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말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글로 써도 되는 것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 클로바 노트에 뭐 녹음해갖고 이렇게 글로 변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쓰면 안 돼. 정리해줘야 돼. 글을 읽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말은 억양도 있고, 제스처도 있고, 표정도 있고, 상황도 있고, 하지만 글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 일단 고민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해보자라고 해서 소유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뭐 하는 거? 정의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리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정의하는 방식을 쓰고, 근데 요 이야기는 굳이 또 뭐 해도 돼? 빼도 돼. 사랑은 다른 사람을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단어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전혀 없어. 즉 이 문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하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네가 그냥 뭐하게 친절하게 그냥 뭐 해준 거야? 알려준 거야. 즉 네가 굳이 제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박동아예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냥 저는 박동아예요. 그랬더니 승현이가 와 키가 박동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어? 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박동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저는 박동화요라고 하면 당연히 제 이름이 박동화라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제 이름을 말씀드릴게요라는 얘기는 해도 되고 뭐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요거를 쓰는 게 요런 거를 쓰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은 친절하다. 친절하다.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군더더기. 군더더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뭐 하는 게 좋다? 쳐버리는 게 좋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야? 상황 따라 달라. 근데 최근의 경향은 뭐야? 군더더기는 뭐 하자? 빼자. 지우자. 그냥 이렇게 없애도 되는 거는 빼자. 그냥 바로 욕을 하고 물론 요 문장을 통해서 네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전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꼭 넣어줘야 되지. 근데 굳이 없어도 될 문장이라면 빼자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글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경제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사실 고민이야. 어떤 게 고민이냐면
아이들이 글 쓰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글 길게 쓰는 거 어려워요. 어떻게 원고지 10장을 써요? 힘들어요. 못 쓰겠어요. 막 그래. 그래갖고 막 그럼 글을 늘려 쓰는 방법을 막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럼 글을 늘려 쓰려면 막 이런 걸 알려줘야 돼. 근데 글을 늘려 써서 이제 원고지 10장을 채웠어. 그러면 이제 원고지 4-5장밖에 못 쓰는 애보다 10장 쓰니까 애가 더 잘 쓰는 거지. 근데 이렇게 군더더기 이런 살이 있으면, 즉 빼빼 마른 사람이 살 쪘단 말이야. 그럼 빼빼 마른 것보다 살찌는 게 낫지.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뭐야? 지방 덩어리고 막 축 처진 살이고. 그럼 그건 별로란 얘기지. 운동해서 그걸 뭘로 만드는 거야? 근육. 근육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글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사전에 나와 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글로 한 번에 정의할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게 인간의 감정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란 감정은 거기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에 한 번에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랑이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를 정의하는 건 스스로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이 다를 것이니까. 라고 이제 너가 요 부분에 있어서 아, 좋고 안 좋고 좋은 점, 도발적이야. 다른 사람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른바 프레임에 갇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토끼하고 거북이가 들판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 라고 하면 우리는 들판에서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는 걸 전제라고 생각하잖아. 그 프레임에 갇힌단 말이야. 근데 그걸 거부하면 왜 거북이가 토끼랑 어디서 그래서 들판에서 경주를 해야 됩니까? 왜?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헤엄쳐. 이게 얘기할 수 있잖아. 또는, 아니, 왜, 거북이하고 토끼를 왜 쓸데없이 경주를 시킵니까? 둘이 그냥 사이좋게 놀게 만들지. 라고 그 사람이 제기한 그 문제 자체를 우리가 뭐 해버리는 거야? 거부해버리는 거. 음, 이런 점에서 상당히 도발적이라는 거야. 난 네가 뭘 하라는 거에 난 거부한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도발적인 거의 이야기의 다른 측면은 뭐야? 흔히 말하는 싸가지가 없는 거지. 도발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거, 이놈 봐라, 이놈 보소. 뭘 하라고 했으면 하란 대로 하지. 뭔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차이는 결국 동화가 갑이냐 을이냐의 차이야. 동화가 갑이면 도발적이도 돼. 그 새로운 판을 깔고 네 마음대로 쫙 펼쳐나가도 돼. 근데 보통의 경우 이제 갑이 아니라 뭐인 경우에는 을인 경우에는 갑이 을 보고 뭘 시켰는데 을이 막 뭐라 그러면 야또 관도 하고 뭐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갑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을인데도 불구하고 도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갑이 제안한 것보다 더 뭐해? 더 나은 것, 더 뛰어난 것을 뭐하면 제시한다면 갑도 생각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경주 말고 뭐 다른 걸 뭐 얘기했는데 그게 더 경주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 더 멋져.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그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걸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앞에서. 단어는 정의하는 것도 사람마다 느끼는 건 사람이 다 다를 거니까 결국 다 다른데 그러면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 자, 그래서 사랑을 우리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일까?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에 대해서는 다 다르다. 하면서 이제 이성 친구 뭐 게임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근데 그 방향이 다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달라? 대상은 또 다 다르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느끼는 사항이 다를 것이니까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건지 여기서 이 이야기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너무 서둘러서 지금 뭐야?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보면. 맞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이 글이.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시작을 해놓고서는 그냥
마무리 안 짓고 그냥 끝나고 또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성친구 될 수 있고, 뭐 동성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사람이 물건과 사람에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난 게임이나 책 읽기 또는 그림 그리는 가연 좋고 행복하고 느낀다. 이게 정신없이 좀 써가지고. 하지만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또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물건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놓고서 자기 게임이나 책 읽기에서 그래서 동화는 그러면 게임이나 책 읽기 이런 물건과 사랑을 나누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놓고 지가 또 뭐래? 사랑을 느끼지 않는데 또. 그럼 이 얘기는 뭐하러 했냐고. 아니, 그런 부분에 더 써야 있어서 되는데. 동화가 지금 이른바 의식의 흐름대로 쓴 거야. 의식의 흐름. 동화의 의식의 흐름대로 쓴 건데 이게 만약에 동화의 일기글, 개인적인 그림은 이런 글이 가능해. 이렇게 써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동화 너의 개인적 의식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에게 뭐 하는 걸? 내 보이는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화가 집에서 네가 계란 후라이 해 먹고 네 먹을 거는 비주얼이 어떻든 별 뭐해 상관없다고. 그냥 막 해 먹어도 된다고. 근데 동화 네가 뭐여서 주방장으로서 손님에게 뭐 할 음식은 팔 음식, 내놓을 음식은 그렇게 뭐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의 실험 정신 가득한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제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동화의 어떤 그런 글들이 결국 뭐 다듬어져서 나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승현이 글 같은 경우는 승현이는 이제 뭐부터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주제. 승현아? 내가 지금 숙제가 뭔지, 내가 주제가 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것들, 그 부분들이 필요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승현 역시 마찬가지야. 요거. 아까 동화보다 이제 더 노골적인 거야. 승현이는. 내가 이걸 왜 생각하게 됐나부터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안궁? 뭐라고 했지? 안물안궁이라 그 단어가 뭐야? 안물안궁. 안 물어봐. 안궁이야, 궁이야. 안 궁? 물어봐. 궁이요.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요 이야기 뭐해? 굳이.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네가 독수계시 숙제로 이걸 했건 뭐 했건 간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게 되는 것들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특히 뭐 독서감상문 쓰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동기 쓰라고 동기. 근데 그 동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거가 동기가 아니야. 물론 이게 외적 동기이긴 하지. 근데 이런 외적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뭘 안 줘? 글로써 어떤 그 감흥이라는 걸 주지 않아. 물론 이 동기가 막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사연이 있어. 그럼 써야 돼.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는 뭐 해라? 네. 생략해라. 빼라. 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어디 무슨 뭐 영재원이나 뭐 이런 데 갔는데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지원하게 된 동기 막 이런 거 쓰라고 그러잖아. 그럼 솔직하게 뭐라고 쓰면 돼? 솔직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지.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응? 선생님이 좋다고 해서요. 추천해서요. 이게 솔직하게 쓰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쓰면 돼, 안 돼? 네요. 안 된다고. 그 심사위원이 그걸 보고 야, 이놈은 정말 솔직한 놈이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럼 거짓말로 써? 그게 어려워. 그걸 거짓말로 써야 되냐고. 그렇다고 막 자기가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무슨 거에 뭐 감명받아갖고 뭐 이거를 뭐 하고 있고 사실 안 그랬는데 거짓말로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소연아? 소연이 멎어 있는 거야? 뭐야? 네? 소연아, 너한테 물어봤는데 아, 선생님 혼자 열심히 떠들었냐 지금? 아니요, 아니요. 뭐가. 자,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그 경우에 네. 뭐 나는 그냥 거짓말로 쓰겠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거짓말로 쓰겠지. 그나마 선생님이 찾은 방법은 사실은 엄마가 가라고 했는데 엄마가 가라면서 그럼 분명히 승현이가 투덜거리겠죠. 왜 가야 되는데 막 그럼 엄마가 이제 막 여기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그나마 여러분도 뭔가 설득된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 설득된 그 내용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뭐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는 거야. 다만 이제 그 차이가 있어. 엄마가 말해줘서 내가 이걸 알아서 가고 싶어진 거야. 근데 그 앞부분, 엄마가 말해줘서 이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네. 생략하는 거야, 생략. 빼버리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동기 같은 것도 처음에 동기는 선생님이 시켜서 뭐 이런데 여러분이 그 글을 쓰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 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럼 그 면을 그냥 갖다가 앞에다 쓰는 거야. 이해가? 네. 그게 내가 처음부터 막 길어낸 건 아니지만, 끌어낸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앞에 뭔가가 있었지만, 그 앞에 뭔가 있었던 건 뭐하고? 지우고, 생략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뭐야? 그 앞에 부분 생략한 것도 뭐냐? 거짓말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동아가, 동아 아빠가, 야, 이거 너 승현이 갖다 줘.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동아가 이제 그 보니까는, 그 승현이 뭐 생일이야. 몰랐는데 동아 아빠가 승현이 생일이니까 이거 갖다 줘. 라고 했을 때 동아가 야 우리 아빠가 네 생일아 갖다 줄래. 라고 했을 때 승현이가 감동을 하겠는가. 아니면 동아가 승현아 이거 생일 선물 너 축하해.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동아가 사실은 우리 아빠가 너 생일이라는 거 알려줘갖고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너 생일 선물 준비한 거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실이냐. 아니면 아빠가 알려줘서 알겠다는 얘기는 뭐하고 생략하고 그냥, 너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는 게 나은 거냐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걸 거짓말이냐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떤 뭐 윤리적인 문제는 생각하고,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선생님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략까지는. 네, 왜곡하고 바꾸는 거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거 없으면 차라리 이건 다 뭐 해라? 빼라. 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 전자기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결론을 냈다. 이런 얘기 다 빼라. 그냥 네, 오히려 서론의 부분들은 전자기기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결론을 냈다는데 그럼 전자기기와 관련된 논란들, 쟁점들 여기다 풀어 쓴다던가 아니면 전자기기와 관련된 최근에 어떤 그런 쇼킹한 어떤 그런 일들 아니면 이 책에서 게임 전쟁이라는 책에서 전자기기와 관련되어서 그 여자친구가 뭐 전자기기 사용을 뭐 했다? 하면서 자기는 뭐 자연주의자라고 얘기했다. 과연 전자기기는 우리 생활에 필요가 없는 건가? 난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고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지. 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바로 서론, 문제제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시작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네, 자, 그 다음에 첫째, 전자기기가 없으면 우리 생활이 멈춰버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년에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문단 구별하고 자, 내 돈 내놔 이런 부분들 네, 지울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글을 뭐 하게 쓰자? 재밌게 쓰자. 유머러스하게 쓰자. 이런 거 넣으면 얼마나 재밌냐.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자? 허용해 주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글쓰기에서. 말풍선, 장난스러운 그 글,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 그런데 아직도 다수는 이런 것들에서 뭐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걸 이제 꼰대들이라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글은 글 나름대로의 격식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격식을 지키는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런 논술글은 뭐야? 격식이 있는 글이야. 그냥 너네가 개인적인 편지를 쓴다던가 요거는 뭐 서윤아 보고 싶었어 가로 열고 거짓말인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구한테 편지 쓰고 이럴 땐 장난으로 이렇게 재밌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쓰는 건 허용이 돼. 오히려 개인적인 사적인 글에서는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의 장르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쓰는 건 허용이 돼. 근데 논술이나 이런 논문 이런 것들은 신뢰성 기반으로 하고 있고 까불까불하는 아무래도 뭐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둘째 우리나라 기준 65%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야 출처 이런 걸 밝히는 건 좋은데 이제 출처를 이제 여기다 밝히지 말고 보통 이제 뭐야
글 밑에다가 뭐 각주비주에서 이제 보통 하게 되고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선지 나를 포함한 약 37만 3,800명이야? 네. 근데 야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인데 65%가 게임을 하는데 37만 3,800명이라는 이런 저기가 나와? 데이터가 계산이 나와? 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1,000만 명이면 65%면 650만 명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37만 3,800명이 게임 중독된 사람들 조사한 거거든요. 이제 평균적으로 성인 100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 그래갖고 그렇지. 그러면 네 머릿속엔 그 계산 있잖아. 근데 이 글에 그 계산이 어디가 있어? 이 없어졌어요. 글에는 그냥 65%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 전자기가 없으면 반발한다. 라고 했으면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들이 반발할 거다. 그럼 65%면 5천만 명의 65%뭐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아이들 빼고 성인 인구 뭐 이렇게 어쨌든 아니면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나와 있다. 그중 1%는 게임 중독 수준이다. 뭐 이렇게 네가 뭐 해야 돼? 그게 그에게 들어가야지. 그래야 이 계산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승현이 네 머릿속에만 있는 거 같고 남들이 네 머릿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 네. 선생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수치를 얘기를 했는데 이 수치가 뭐 하는 경우에 틀린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에 그 글의 신뢰성이 또 뭐 한다는 거야? 확 떨어진. 떨어진다는 거야. 오늘 혹시 여러분들 신문 기사 봤나 모르겠는데 요즘 제일 화제가 되는 게 챗 GPT 알아? 챗 GPT 못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챗 GPT가 요즘에는 글쓰기도 해줘.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오빠가 우리 해봤다고 한 주제 것 같아요. 사랑은 뭐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킨가에 대해서 챗 GPT한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글을 써줘. 그러면 얘가 막 글을 써. 물론 뭐 그 글에 대한 평가는 다른데 그게 이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발명한 거야. 만든 거야. 그랬더니 기존의 검색의 1인자가 어디야? 구글. 구글. 구글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구글이 그거에 대항하는 챗 GPT에 대항하는 쌤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를 최근에 아만다인가 뭔가 뭐 최근에 그걸 발표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뭐 했다는 얘기야? 시연 기자들 앞에서 그 공개 행사를 한 거야. 그런데 첫 질문부터 뭐해? 잘못된 답이 나온 거야. 뭐라고 했는데요? 화성을 우주선을 처음 발견한 뭔가 했는데 어쨌든 그거가 잘못된 대답이 나온 거야. 다른 데이터가 나온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 구글의 주가가 7%인가 뭐 이렇게 음? 폭락했다는 물론 그 우와. 요인 하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신문기사에 그렇게 썼는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AI 뭐 이런 건데 그게 맞지 않다. 이러면 그거에 대한 신뢰가 뭐라는 거야? 확 떨어져 무너지. 버린다는 거야.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러한 논설문 뭐 이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특히 숫자 같은 거 다룰 때는 그 글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정확성을 기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컴퓨터는 사람의 생명을 열 수 있다. 그 이유는 의료계에서 산소호흡기 등 단 환자들이 한 번에 다 위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것도 위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위가 하늘나라 천국 얘기하는 거지. 네. 요것도 이제 한 번에 다 위쪽으로 간다는 거다라는데 위쪽으로 간다는 거는 너네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확히 뭐야? 죽는 것이다. 죽는다라는 거던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던가 해서 적확한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야.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표현을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전자기가 없으면 왜 산소호흡기 당 환자들이 한 번에 다 위쪽으로 가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네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한 가지 질문이 날아온다. 전자기기 중독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 자기가 혼자 뭐해? 주고 받고 막 하는 거야. 대화식으로. 이런 식의 글쓰기가 있다고. 실제로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쓴다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거 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렇다면 전자기기 중독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써도 같은 말이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클래식하게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내가 좀 더 이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문답식으로 내가 끌어가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톤을 그렇게 가져갈 수는 있어. 네.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클래식하게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셧다운제 뭐 해서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자기기 앞으로는 더욱더 상용화합시다라고 되는데 상용화가 뭔지 알아? 그 상업화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네.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걸 상용화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자기기가 이미 지금도 뭐 하는데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 상용화라는 것들이 지금 필수적인 전자기기는 앞으로 더욱더 뭐 더 잘 사용하자는 얘기지 지금. 네. 더욱더 뭐 이렇게 활성화하자, 사용을 활성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상용화 뭐 이런 그 자기가 어휘를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한 점은 좋으나 그 다양한 어휘가 정확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망신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 글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고민이야 고민. 어떤 고민이냐면 글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이 글 완성 시간을 충분히 갖고 두 번 세 번 고쳐서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맨날 고쳐 쓰고 하다 보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끝내질 않고 자꾸 새로운 걸 쓰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또 하나 가지고 이거 다시 쓰고 해서 이거 끝내야 되는 건지, 뭐 이것도 이제 뭐 그 학습의 방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글들을 보면서 계속적인 조언들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잘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음 글쓰기에 이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글들에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완성도 높은 그런 글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승현이 서현이하고 동화도 할 말 있다며. 네? 서현이하고 동화도 할 말 있다며. 어머, 뭘까요? 뭐라고? 동화야? 없는데요? 승현이 할 말 없어? 네. 그래? 난 할 말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할 말 없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 네,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었나? 뭐라고? 뭔지 알 것 같은데. 아무도 아니다. 저 죽이지 마. 뭔지 어? 알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만 보는 사이니까. 뭔지 아, 알 것 같은데. 뭔데?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딜 가? 얘도 이거 아니야. 그거 같아. 왜 늦었냐? 아니야. 오늘 뭐죠? 승현아 할 얘기 없어 진짜? 감사합니다. 뭐래? 뭐라고? 무슨 공모전 됐나? 아닌가? 뭐지? 자, 할 얘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른 뭐야? 바로 가는 거 아니야? 빨랑. 끊어요. 승현이 저는 떠납니다. 간대. 맞지? 내 말 간다니까? 자, 어디로 가는 거죠? 아니, 어디? 하늘 제가 승현이 다른 학원으로 간대. 다른 학원에 열심히 다녀야 된대. 학원 아하.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우와. 승현이가 떠난대. 우리 저기 누구지? 주성이도 떠났잖아. 니들 오니까 다른 학원으로. 다른 학원 시간에 밀려서. 객단학원 간 거였어요? 다른 학원에서. 그래서 걔가 월요일 날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시간을 같이 할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대. 이런.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지내고 네. 승현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 자, 잠만요. 승현이 동안 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성월이랑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둘이서. 둘이서 하는 거예요? 왜, 문제 있어, 둘이서 하면?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럼 지금 현재는 두 명이서 하겠지. 다른 둘이서 사람 안 하면 그러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왜? 아닌가? 낯가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헐, 서현이 그동안 낯가린 사람 있어갖고 본성이 아니, 숨고 있었던 거야? 저는 낯을 안 가리는데, 동아가 낯을 가려. 너 안 가려?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다 이 말. 승현이를 니네 그동안 남자로 보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라, 모르는 사람으로. 그래,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승현이 잘 지내고, 바이바이. 바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